호두나무는 사과나 배 마냥 그렇게 전기를 꼭 해야 된다는 이유는 없습니다. 이 호두는 거름을 많이 요구하는 그 수종이기 때문에 거름을 많이 주고, 사과나 배나 이런 유실수는 전지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알속기를 해주죠. 근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겠죠.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선생님. 한국 호두 생산자 협회장 박헌용입니다. 선생님 지금 호두 하고 계시는 면적이 얼마나 되시죠? 현재 맨 처음에 7헥타를 심었다가 이제 나이가 많으면 이제 도태된 게 있고 그래서 현재 수확은 5헥타 지금 생산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그 영농법인 내에 공지가 있어서 지금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 호두가 여러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많이 재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전지전정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호두나무는 사과나 배 마냥 그렇게 전지를 꼭 해야 된다는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과나 배는 전지를 하고 그해 봄에 새순에 의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호두는 그렇지 않아요. 금년에 열 나무는 작년도 가을에 완전히 암꽃과 숫꽃이 형성이 돼서 겨울을 넘기죠. 그 봄에 암꽃과 숫꽃이 꽃이 핍니다. 그래서 전지를 할 경우는 어때요? 그 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꼭 전지를 해야 되는 개념이 아니라 나무 자체가 수고가 높아요. 굉장히 오래 30, 40년씩 수명이 되니까 50년, 60년 생도 있어요. 더 큰 거는 둘레가 3m 80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천안의 광덕사에 가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호두가 들어온 거 있죠.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수명이 길기 때문에 꼭 전지를 하지 않고 현재 어렸을 때 밑에서부터 수고가 올라올 때 60에서 70cm 이내는 절단을 해줘야죠. 70cm, 80cm 필요에 따라서. 보이네요, 잘랐던 게. 예. 밑에까지는 싹 잘라주죠. 그래서 옆으로 크다 보면 이게 계속 태양 때문에 햇빛을 받기 위해서 직진으로 크죠. 그것을 저 가운데 잘라줬죠. 한 4년 전에 잘랐어요. 그래서 그 가지가 이렇게 벌어졌던 것이 다시 태양을 보기서 오므러지죠. 올라오죠. 중앙지가 다시 생기죠. 그것은 다음에 그 위에 지금 Y자로 되어 있죠. 그 부분 하나만 잘라주면 이제는 더 이상 전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주지 형성만 어느 정도 잡히면 자르면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할 게 없다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것이 암수예요. 암수. 여기 암수예요. 여기 암수예요, 전부 다. 그리고 여기 새까맣게 있죠, 여기. 여기는 숫꽃이에요. 그게 작년에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이걸 잘라 전지를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안 열리죠? 요거는 자연이 도태된 거죠. 근데 이런 거기 때문에 자연 도태된 건 놔두고, 그냥 놔두면 이게 다 호두를 열매주죠. 그러면 열매가 무거워요. 그래서 이게 처집니다. 이렇게 처지기 때문에 낮게 자른 거는 Y자로 해서 보호대를 세워주죠. 그러면 여기에 어느 정도 되냐면 30kg, 40kg 달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수령이 한 20년 이상? 아니에요. 여기 12년 됐습니다. 되게 많이 컸네요. 그게 이제 그 미루나무 자라듯이 자라요, 호두는. 성장이 아주 딴 나무보다 빠르죠. 그러니까 저도 호두가 집에 몇 주 있는데 보통 호두는 7년 이상 돼야
수확되잖아요. 이제 그 채례종은 네. 7년에도 몇 개 안 열어요. 네. 그래서 그 요거는 신령이라는 품목인데 이게 일본에서 한 40여 년 전에 걔들이 그 개량한 것이 아니고 돌연변이 돌연변이가 있어서 그 우성인 거를 접을 붙여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거죠. 여기 현재 이름은 신령이라고 그래요. 요거 몇 년이나 된 거예요? 여기 이제 이거는 신령이 아니라 중국에서 그 개량한 품종을 개량해서 나온 수종이거든요. 근데 현재 심보 보니까 병충해가 심해요. 그래서 글쎄 그 지금 저도 그 심어져 있는데 조금 고려할 품종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현재 이 중국에서 외성 품종이라 그게 한 3년이면 열어요. 2년째 여는데 몇 개 열리지 않고 여기 4년생인데 많이 열기는 열어요. 여는데 병충해에 좀 약한 것이 문제점이 있어요. 소독을 해도 탄저병이 심하게 오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 좋은데 껍질이 너무 얇아요. 엽고 병충해가 약하다는 것이 아주 애로사항이에요. 그럼 선생님 보시기에 가장 한국에 잘 맞는 품종이 뭔가요? 현재로서는 채례종은 껍질이 좀 두껍기 때문에 탈각하기가 힘들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기계로 탈각은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일부 약간 껍질만 그 탈각시키는 거 있지 미국 마냥 완전 자동 탈각은 없어요. 저도 3년 전에 캘리포니아를 갔다 왔어요. 자동 탈각기를 수입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여건이 잘 맞지 않아서 포기를 했는데 문제는 앞으로는 자동화하지 않고는 인건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채례종은 좀 힘들고 아직까지는 신령이라는 품목이 제일 낫지 않는가 사료됩니다. 그 외국 피칸 보시는 거 아니에요? 페칸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의 공급과 수요가 안 맞아요. 미국에서는 페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소모하지 않고 그리고 개인이 전부 다 까서 먹는 게 아니라 전제 국내에서 생산되는 거는 일부분 선물 세트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공식품 쪽으로는 전혀 국내산은 지금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어요. 인건비 관계가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처음에 어렸을 때 수영 잡는 건 어떻게 잡아야 돼요? 어렸을 때 내가 마냥 요런 정도는 지금 이거는 외선이기 때문에 길러놨지만 신령 같은 거는 이게 도태가 돼야죠. 그래서 이 아래에서 위에 수중에 약 70cm나 80cm 됐을 때 밑에 거는 다 제거가 돼야죠. 이거는 외성이기 때문에 밑에서 그냥 놔둔 거죠. 그럼 재래종 같은 경우는 재래종의 경우는 아까 얘기대로 이 땅 표면에서부터 7, 80cm 된 밑에는 절제를 제거를 해야죠. 절제해서 나머지를 키워서 3, 4m 거기서부터 더 이상 못 크도록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럼 그 재래종이랑 외성이랑 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외성은 3년이면 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신령이나 재래종은 7, 8년에서 10년이 돼야 돼. 재래종은 10년이 돼야 그 열매가 열죠. 그러면 뭐 수확하는 것 때문에 약간 그런 그렇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관계 때문에 나무보다 크고 기 때문에 더 이상 못 크게 잘라줘야 되고 외성은 그럴 필요 없잖아요. 3년이면 여니까 계속 따먹으면서 필요한 거는 절제해버리면 되고 키울 거는 키우고 필요 없는 건 절제해버리면 되니까 그런 게 있죠. 이것도 외성이에요? 아니야. 신령. 신령.
그러니까 이게 보통 다른 유실수나 이런 것들은 가지가 너무 많으면은 알이 작아지거나 그런 경우가 생겨요. 아, 이 호두는 거름을 많이 요하는 그 수종이기 때문에 거름을 많이 주고, 사과나 배나 이런 유실수는 전지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알속기를 해주죠. 근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많이 여는 거는 5월, 6월, 7월 한 달에 한 번씩 복합비료 17-나 21-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급적이면 비가 온다 할 때 그때 살짝 뿌려주면은 그 영양이 공급이 되죠. 그 대신 호두가 적게 열린 나무는 줘서는 안 돼요. 주면은 도장지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주지 말고, 호두가 많이 열렸다. 본인이 이제 농사 지어보면, 아, 이 정도면 많이 열었다 하는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3번 정도 주면은 충분히 영양을 공급을 받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실령은 달려있는 대로 달려있는 만큼 영양 공급을 아, 그렇죠. 그렇게 다, 해야죠. 다 그냥 수확하게 아, 되는 예, 거예요? 전부 다 수확이 되죠. 아, 그리고 이제 탄저병이 그 산간지는 좀 적겠지만, 과수 지역 이런 데는 탄저병이 좀 심하니까 병충해 방지를 해 줘야죠.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그 뭐든지 이제 잘 모르거나 있으면 연락 주시면은 최선에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편한 분이 있으면 여쭙고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